한 분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조국혁신당의 인재 영입, 그리고 또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 여성으로서는 1위를 하신 분입니다. 박은정 전 검사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차에서 인터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기분 어떠세요? 너무 얼떨떨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기차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건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KTX 관계자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네. 박은정 검사님 모시고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 네. 선거법상 너무 제약이 많아가지고 네. 비례정당은 할 게 별로 없다. 너무 고민하다가 오늘도 이제 마이크나 이런 걸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대식을 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예, 좀 어떤 기운을 좀 받으셨어요? 저는 동백섬을 처음 가봤는데요. 예. 비가 좀 꽤 오는 날씨였어요. 그러니까요. 비가 갑자기 많이 왔어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네. 환호해 주시고 많이 네. 와주셔가지고 네. 또 직접 저를 또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네. 힘내라고 하시고 네. 아까에서 급하게 또 막 끝나고 나오는데 예. 저 멀리서 예. 박은정 힘내라고 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큰 기운을 받아서 네, 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이 저희도 사실은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기차 시간을 못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했는데, 네, 이렇게 저희 기차 안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동하시는 시민들이 있다는 점은 시청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했는데 시민분께서 태워주셨어요. 기차 시간 늦으면 안 된다고, 예, 태워주셔서 오셨습니다. 사실은 많은 시민들과 이제 호응하면서 지금 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대구로 가요. 대구는 사실 고향이시죠? 네, 제 네. 고향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까지. 네. 고등학교 때 박은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범하고 예. 눈에 띄지 않는 네. 조용한 학생이야.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는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 그렇구나. 대구는 그러면 얼마 만에 가시는 겁니까? 대구는 제가 2003년도에 대구지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 2004년도까지 근무하고 네.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네. 간간히 이제 뭐 친척분들 뭐 행사 있거나 하면은 가기도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렇구나. 대구는 요새 선거 민심이 어떻다고 좀 들으세요? 고향에 아직도 가족들이 많이 계시죠? 친척분들 계시는데 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출마하고 나서 예. 대구에서 굉장히 많이 응원 문자 주시고 정말요? 네, 또 친구들도 굉장히 연락 없던 친구들도 연락 와서 예. 또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예. 연락 못했는데 네. 너무 고생했고 네. 열심히 잘하라고 그렇군요. 응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근데 그런 응원 문자 같은 거 받으면 막 갑자기 힘이 불꽃 나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또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 또 응원해줘서 네. 정말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매일매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대구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을 예정인데요. 그 식당은 어떤 식당이에요? 그 식당에 아마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갔던 식당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그 식사를 한 뭐 그런 게 예. 있었다고 그래서 네. 저기 장소를 그렇게 그렇구나. 정한 것으로 그렇게 혹시 검사님은 그곳에서 국밥을 드신 적이 저는 거기 그 가보신 식당 가본 적은 적은- 없는데 좀 유명한 식당인 것 같아요. 오늘 네. 지금 처음 가시는 건가요? 저는 처음 간. 예. 대구가 원래 따로국밥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음식이. 네. 저는 사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예. 그 식당이 유명한 식당이다. 식당이 예. 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국밥 먹방 오늘 한번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오늘 아침 혹시 그 보수 언론들 보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뭐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모든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이 박은정 검사님 뭐 남편분의 그 재산 증식 문제를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뭐 1년 만에 41억이 늘었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실이긴 한 건가요? 재산은 제가 사실대로 신고를 했는데 네. 그게 아마 재작년 재산이 뭐 8억 원대여서 네, 네. 49억이 돼서 41억이다 이렇게 네. 그 보도가 된 것 같고 네. 그 당시에 재작년에 8억이었을 때와 지금 이제 좀 달라진 게 그 보증금이 좀 더 네, 네. 늘어서 제가 집을 조금 큰 곳으로 옮겨서 이사를 하셔서. 보증금이 좀 더 늘었고 네. 그 다음에 뭐 퇴직금을 저희가 남편이 경찰을 그만두면서 예. 그 연금을 포함해서 좀 일시불로 많이 받았어요. 일시불로. 일시불로 예. 좀 많이 받고 네. 그 다음에 또 상속 예정인도 종종 네. 선산도 좀 있고 예.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 금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수임 관련해서 매출액인데 네. 그거는 이제 전체 매출액이 합산이고 네, 네. 그 아마 나머지 금액이 네. 그리고 아마 그 소득세를 작년에 번 돈은 네. 올해 5월에 내도록 그렇죠. 내죠. 아마 그 종합소득세. 중에 한 50% 가까이 예. 그 아마 세금을 낼 예정으로 예. 전체 금액은 아마 그 줄어들 예정인데 네. 세금을 앞두고 있어서 전체 매출액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마치 전관예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직 검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초동에 개업을 했기 때문에 전관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비판하더니 전관예우로 돈 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수 언론의 비판은 좀 어떻게 들으세요? 남편도 저처럼 형사부만 네. 근무한 검사이고 예. 사수신 관련해서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긴 네. 하지만 예. 저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자천되고 이러면서 예. 네, 결국에는 검찰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해임당하고 할 때 네. 어느 검사 한 명도 전화한 검사가 없어요. 아는 척한 검사도 없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전관을 그 내세울 만한 사정도 못 되고 네.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전체 건수가 160건수 건이기 네. 때문에 예.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검사할 때 전관이라고 하면 네. 검찰 고위직 출신 검사들하고 친분 관계를 좀 내세워서 수임을 예. 하고 네. 그 전화변론을 주로 하면서 네. 그 좀 해줘 이래가지고 예. 뭐 착수금을 검사장 출신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착수금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남편의 경우에 160건을 했으니까 네. 그에 이렇게 같이 정세해보면은 예. 160억을 벌었어야 되는 거죠. 전관으로 그러네요. 예, 한다면. 1억으로 하면. 네. 전관으로 예. 한다면.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성실하게 수임하고 까마득한 후배한테 가서 네. 그 성실하게 변론해서 아마 수임한 매출액일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관련된 내용도 페이스북에 그 해명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평범한 시민들이 박은정 검사 가족의 어떤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근데 했습니다. 그 보수 언론은 네. 저를 친문검사라고 하면서 네. 남편까지 같이 계속해서 공격했거든요. 예. 근데 또 이제 와서는 또 전관예우를 예. 받았다고. 네. 그래서 저 전관예우를 받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가 저희를 전관이라고 예. 검사들이 뭐 예. 저 사건을 뭐 봐주거나 그렇게 할 리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찍힌 검사였다. 예, 정부에서 찍힌 검사였고, 계속 사실은 뭐, 왕따? 이렇게 말하면 좀 맞을까요? 네, 왕따 비슷한 상황이었다. 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정치하신 지가 이제 한 얼마 3월 됐는지? 7일 날 했으니까 3주 정도. 3주. 예. 완전 새내기 정치인이신데, 네. 3주간의 생활을 좀 결산해보면 좀 어떠세요? 너무 정신 없었고 네. 지금도 잘 얼떨떨. 한 기분인데 예. 매일매일 적응해 가면서 저는
만나는 국민들께서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 네. 종식에 대한 그 열망이 너무 크시다. 예. 정말 이제는 아까 대표도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네. 안 보고 싶다. 아. 이 총선 지나면 더 네. 이상 저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저희가 부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저 사람은 카메라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도장 깨기를 하고 계시는 네. 그런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사님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차에서 촬영되는 건 저희 회사에 아. 그 카드가 있어야 돼요. 네, 가능한 지역을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네, 네. 걸로 네, 저희가 지금 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고요. 잠시만요. 예. 적어서 좀 회사에 네, 보내야 돼서 네. 어디서 나오신다고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다 나가고 있었어요. 네, 그 지금 어떤 내용을 네, 지금 지금 박은정 검사님께서 예. 저 조국혁신당 몇 호죠? 7호 7호 영입인재로 되시고 이동 중에 저희가 동대구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예. 그 사이에 짬을 내서 잠깐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네, 부분에서 한번 확인 좀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잠깐 KTX 승무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SRT 승무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국 대표 말씀을 조금 들었었는데요. 조 대표께서는 정말 더 이상 이런 분들 보고 싶지 않다, 도장 깨기 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대구를 또 가는 건데, 대구에서는 그럼 어떤 후보들이 타 계실까요? 아마도 지금 대통령 네. 하신 그 국밥집을 네.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대구에 지금 친윤 네.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네, 또 예. 저 측근이 네. 공천도 받고 예, 그래서 대구는 여러모로 저희가 반드시 가가지고 도장 깨기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약을 내셨어요. 네. 검찰을 수사가 안 되는 기소청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의 경찰국도 폐지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니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예. 실제로 검찰개혁보다 훨씬 더 좀 진전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경찰국 폐지, 그다음에 기소청으로 수사권 완전 폐지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권력기관 분산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로드맵이 네, 제시가 네. 됐었던 거고 네. 수사기소 분리는 네.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것을 어쨌든 기본적인 목표로 제도가 설계가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그것이 너무 간절하게 국민들께 모두 다 납득이 되는 그런 과제로 각인이 됐다. 그래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면서 검찰은 기소청으로 그래서 그 인권을 감시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감독하는 그런 본연의 기관으로 되돌려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찰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부 들어서만 신설된 조직인데 경찰국이 거기 행안부에 있음으로 해서 경찰의 어느 독립성이라든가 독립적인 수사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이렇게 폐해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폐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SRT 직원분께서 좀 야단을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은 너무 재밌다고 기차 안 인터뷰 너무 재밌는 컨셉이라고 다들 말씀해주고 계시고 후보님 웃으실 때 너무 예쁘시다. 감사합니다. 예, 믿음직스럽다 박은정 막 이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기차 안에선 좀 편안한 아주 좀 소프트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검사님이라 제가 이런 질문을 또 드립니다. 최근에 대검에서요.
원래 수집하면 안 되는 네.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그 관련된 내용을 폭로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한겨레 신문은 연일 일면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검이 도대체 언제부터 뭐 예교라고 주장을 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을까요? D-Net이라는 아마 네. 거기에 이제 정보를 정보망에, 예. 정보망에 올렸다는 것인데요. 네. 저는 이제 형사부 검사여서 경찰에서 올라오는 이제 그 압수물에 네네. 대한 지휘를 하는 거라서 예.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대부분 특수부 수사, 특수수사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네. 휴대폰을 주로 통째로 복사해가지고 네. 그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모든 정보도 아마 거기에 D-Net에 네네네. 넣어놓았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당에서도 고발을 했지만 신종 디지털 범죄이다. 이것은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동의를 네. 받지 않고 그렇게 예. 수집을 해서 그것을 네. 또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 이 문제도 조국혁신당에서 좀 세게 네, 문제 그 부분에 제기를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네네. 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예. 그 서울중앙지검의 그 수사 책임자까지 고발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피해 센터도 피해 신고센터도 지금 만들어서 혹시 들어오고 있나요? 네, 피해자들. 아마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그거를 지금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네. 대표적으로 네. 피해를 회복해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네.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이것은 뭐 어쨌든 이 공수처에 저기 고발해 놓은 네. 사건을 공수처에서 빨리 그 D-Net을 압수수색을 해서 네네. 로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네. 개인들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예. 낱낱이 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예규가 있다. 그러니까 네. 대검의 반론은 예규에 따라서 했을 뿐이고 이게 불법은 아니다라고 네, 주장. 예규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예. 것을 예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예. 예규가 2021년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네, 그 예규를 만들어졌다고 가동해서 예. 광범위하게 무자비하게 개인 정보를 그렇게 수집을 했다면 네. 그것은 굉장한 그 중대 범죄에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해당하는 거죠. 이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거는 저는 그 당시에 그 예.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네. 그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불법적인 활용에 관여한 모든 네. 검사들이 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그 국민들이 특히 이제 그 검사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예규에 따라서 네. 뭐 하라고 하니까 받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폐기 신청서에 다 사인을 하면 폐기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아무 일 없을 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모르는 가운데 이제 개인정보가 보관되고 있었다는 네. 사실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통도사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통도사에는 와보신 적 네, 있으세요? 아주 옛날에 예. 남편이 울산에 근무를 한 적이 예, 있어서 예. 그때 아이들 데리고 여름 휴가 때 그래요. 기억이 나요. 저는 통도사에 와본 적이 없는데요. 네. 예, 어떤 절이에요? 아름다운 절인가요? 그 통도사 이렇게 진입하는 그 네. 길이 너무 아름다웠던 네. 기억이 나고 예. 그 대웅전 가서 예. 기도하고 절했고 그랬던 기억 납니다.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그때는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여가지고 네, 이제 예. 건강하고 네. 그런 것들. 예. 네, 어머니 그때 좀 다리 좀 편찮으셔가지고 다리 나으시라고 이런 기도도 네.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향 대구 네. 이제 이 역이 지나면 이제 대구역에 이제 아마 도착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또 많은 시민분들이 탑승을 하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대구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